삶의 흔적들을 찾아 우린 진해 시립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에도 지포 외인촌의 일부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커다란 건물들 옆으론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작은 집들이 몰려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를 만들어 파는 외식 주점. 조선의 딱딱한 두부 대신 일본식 연두부를 만들어 파는 두부집. 그리고 일본식 집재료인 다다미를 파는 가게.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런 가게들이 이곳에 있었다. 재팬타운 제포는 외국인 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500년 전의 삼포는 이렇게 이국적인 모습의 외국인 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간단히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사 속의 일본인에 대한 명칭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외구, 외노, 외적, 그리고 일본인. 그 중에서 이 삼포 외인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영의정이자 예조판서를 지냈던 신숙주가 지은 해동제국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숙주는 이 외교 업무를 맡았던 그 총책임자로서 오랫동안 대일 외교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토대로 대일 외교에 관한 갖가지 정보와 지침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삼포 외인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항거 외인, 즉 삼포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인을 뜻합니다. 또 사송 외인, 일본 국왕이나 막부의 공식 사절로 온 외인을 말합니다. 수직 외인, 조선 정부로부터 직위를 받은 외인을 뜻합니다. 또 흥리 외인, 순수하게 이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서 온 그런 외인을 말합니다. 향화 외인, 조선 사람이 된 외인, 즉 귀화 외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명칭의 외인들이 삼포를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세계가 한 지붕 아래 돌아가던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서 타국으로 온 사람들, 삼포 외인,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삼포의 외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린 대마도를 찾았다. 대마 역사민속자료관에 전시돼 있는 많은 자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한글, 한자, 그리고 일본말이 뒤섞인 이 책이다. 韓国語、朝鮮語を勉強するのに非常に貴重なテキストでした。対馬藩は朝鮮との外交を行う上でどうしても朝鮮語、ハングルの話せる人物を養成す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もう必要不可欠だったわけですね。そのことを雨の森法宗は力説するわけです。そのために対馬藩は朝鮮語を話せる通訳を養成する学校を作ったほどですね。霜が取り降りてだんだん日が寒くなりました。 서리가 벌써 와시니 점점 날이 칩사오리. 대마도인들은 이런 책을 통해 조선의 말과 조선의 풍습을 공부하곤 했다. 서리가 매이치니 나뭇잎이 누라러 다 떨어지옵네. 책 옆에 전시된 이 문서는 조선과 대마도의 밀접한 관계를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문서의 이름은 교지. 교지는 일본인 아무개가 조선의 왕에게 관직을 받았다는 증서다. 이 교지의 주인들을 바로 수직외인이라고 한다. 평송차, 평장친. 그중엔 부자가 나란히 교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수직 외인의 후손이 아직까지 대마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韓国のテレビ局なんですけども、この町にソーダさん、ソーダ和文さんっていう方の家。あそこの門構えがあるでしょ。はいはい。あそこです。あ、そうですか。なんか昔朝鮮からなんかそのなんだっけ国神ですか、それをもらったっていうの聞いたことあります。あそこ行ってませんか。おば様がおりますけ。おばあちゃんが。はい。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조선과 얽힌 과거사가 이들에겐 그리 낯설지 않다. 実はですね、歴史民族資料館ですか、そことか行ってて、国神っていうんですか、なんかそれ 기록 속의 교지에서 확인한 이름 소다. それでまあ聞いてここまで来たんですよ。 그 매력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昔その時にその朝鮮から受食をしたその話っていうのはご先祖様から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ありますか？あります。ずっと次ですね。父からや主人から聞いたりしてましたけど。あ、そうですか。まあなんかここからね、刻印のその事例みたいなものをいただいて、そしてその当時対馬に朝鮮からやっぱりこちらの方もいろいろね、食料やなんかもそんななんかあったんでございましょうね。そんなようなことをちょっと聞いたりはしておりましたけど、はい。 우린 대마도에서 조선시대의 교지를 보았다. 또 수직 외인들의 후손을 만났다. 그리고 대마도가 삼포의 외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으리란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왜 조선말을 배우려고 열심이었으며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 조선의 왕으로부터 직함을 받았을까? 부산과 대마도 간의 거리는 53km. 대마도와 일본 큐슈의 거리는 124km다. 지리상으론 우리나라와 훨씬 가까운 셈이다. 대마도는 배고픈 섬이었다. 전체 면적의 97%가 산이어서 농사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했다. 부쳐먹을 논밭이라곤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경작지가 대부분. 대마도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밖에서 식량이며 물자를 조달하는 것뿐이었다. 이들에게 지척에 있는 조선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 대마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몰려왔다. 배고픈 대마도인들은 조선과 중국의 해안 일대를 누비고 다닌다. 칼을 들고 식량을 뺏으러 온 대마도인들을 조선에선 왜구라 불렀다. 왜구의 구자는 도둑놈 구자인 것이다. 우리 사료에 왜구가 처음 등장한 건 고려시대인 1223년. 이때부터 고려가 망하는 1392년까지 왜구는 400차례 가깝게 조선의 해안을 침략한다.